자정 12시까지 한우진을 넘기지 않으면 고성희가 지은호 가족을 통째로 박살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더 무서운 건 그 협박이 허세가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손끝이 얼어붙었는데요. 고성희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머릿속을 계속 긁었거든요. 오늘 자정 전으로 우진이 거쳐보내. 그 한마디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지은호가 숨쉬는 공간 자체를 조여오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 다짐했었죠. 한우진이 고성희의 물건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지은호가 고성희의 표적이 되면서 정순이와 지강호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주방 한켠에 앉아 정순이 얼굴을 떠올렸는데요. 정순이는 늘 괜찮다면서도 가게 문 닫는 소리만 나면 눈빛이 먼저 흔들리곤 했습니다. 지강호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게으르고 열등감 많다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은호가 제일 지키고 싶은 건 가족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우진을 살리려다가 엄마랑 강호까지 망하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한번 올라오면 죄책감이 물처럼 차올라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때 한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호야, 나 진짜로 사라질게.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는데요. 한우진이 가끔 농담처럼 난 원래 없던 사람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지금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너 어디야? 카드 쓰지 마. 절대. 지은호는 자기 명의 체크카드가 추적 차단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갑자기 불안이 훅 올라왔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찾아낸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부산 동우 종합병원 전원까지, 지은호 동선, 가게 위치까지 이건 추측이 아니라 누가 시스템으로 뒤를 캐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우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었는데요. 은호야, 너 아까 나한테 뭘 했어? 혈연 의식하는 순간 그 사람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다고. 지은호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가 스스로에게 칼처럼 꽂아 넣었던 문장이었는데 한우진이 그걸 그대로 되뇌고 있었거든요. 한우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그 그림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너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면 난 진짜 못 살아. 지은호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너를 포기하라고. 한우진은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포기 말고 네 가족을 먼저 지켜. 그 말이 지은호를 더 흔들어 놨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지키겠다고 달려왔는데 한우진은 반대로 지은호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상황이 더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가 나쁜 놈인지 선명하면 싸우기라도 쉬운데 지금은 서로를 지키겠다고 서로를 버리는 모양새였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우진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정 전엔 움직이지 마. 내가 길을 만들게. 한우진은 대답 대신 아주 짧게 응만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응이 믿음인지 체념인지 구분이 안 갔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진짜로 일이 터졌습니다. 평소처럼 점심 손님이 들어왔고 정순이는 늘 하던 대로 주문을 받았는데요. 불과 1시간 뒤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기서 먹고 배가 아프다, 애가 토했다, 식중독 아니냐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지은호는 주방에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고성희가 말했던 위생 문제든 음식 먹고 탈나게 하든 그 문장이 현실로 올라타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순이는 손을 덜덜 떨면서도 손님들에게 연신 사과했는데요. 지은호는 정순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너 또 무슨 일을 끌고 왔니라고 묻는 듯한 절망을 받습니다. 지강호는 그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누나, 이거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우리 가게만 왜 이래?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는데요.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판을 깔았고 그 판 위에서 지은호 가족은 너무 약했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신고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손이 멈췄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언론이 오면? 부사장 은호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면? 고성희가 원하는 건 오히려 그 난장판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무슨 선택을 해도 지은호만 손해보는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은호라고 부르면서도 오늘은 이상하게 딱딱하게 말했는데요. 지은호, 지금 네 가게 기사 돌기 시작했어. 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어.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벌써? 박성재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잖아. 보통 이런 건 며칠 뒤에 퍼지는데 영상까지 찍혀서 돌아. 누가 작업한 거야? 지은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고성이는 협박만 한 게 아니라 속도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말을 아끼는 듯 하다가 결국 꺼냈습니다. 그리고 너 회사 쪽에서도 말이 나와. 은호 부사장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지은호는 그 순간 귀가 웅 울렸습니다. 은호 부사장. 그 호칭이 이미 누군가의 입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지은호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는 어디까지 알아요? 박성재는 잠깐 침묵했는데요. 나도 지금은 정확히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이걸 흘리는 사람은 너를 살리려는 사람이 아니야. 지은호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의 재혼 아내가 고성희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 편에 서고 싶어도 집안의 구조 자체가 박성재를 고성희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알고 있었기에 더 쉽게 기대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혼자 버티지 마. 나도 내 집에서 고성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보고 싶어. 그날 저녁 박영나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나는 원래 박성재의 이복동생이고 고성희의 딸이었죠. 겉으로는 고성희가 만들어준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받는 딸처럼 살았지만 진짜로 나로 산 적이 없었거든요. 박영나는 낮에 병실에서 지은호에게 명함을 받아간 뒤 지은호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말에 웃어 넘겼지만 속으론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우진 오빠를 숨겼다면 지은호도 엄마의 표적이 될 거야.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지? 그 질문이 박영나 속을 계속 헤집었습니다. 박영나는 작업실 계약서를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새로 구했다던 작업실은 박영나에게 도망칠 구멍이기도 했고 엄마 고성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마지막 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너 엄마 끝까지 캐면 우진이부터 죽는다. 박영나는 숨이 멎을 뻔했는데요. 그 메시지 한 줄이 엄마는 진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박영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도 이상하게 눈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우진 오빠를 물건처럼 쓰고 있다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박영나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 저장했고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누구에게? 박성재에게 보내면 그 오빠는 또 집안에서 찢길 겁니다. 지은호에게 보내면 지은호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결국 박영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로요. 그 과정에서 박영나의 곁에는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이 지역의 남동생이고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죠. 이지환은 연애에 상처가 있어서 사랑 앞에서 주춤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박영나를 좋아하면서도 늘 내가 감히 같은 벽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나가 갑자기 작업실 계약서와 각종 서류를 챙기는 걸 보고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박영나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려다가 결국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나 엄마랑 싸울지도 몰라. 이지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성희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지환은 본능적으로 몸이 경직됐거든요. 고성희는 사람을 부수는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환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이 박영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나는 웃으면서도 눈이 빨개졌는데요. 지켜준다는 말을 엄마 고성희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영나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엄마 편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편에 설 거야. 한편 이지혁은 전혀 다른 지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를 고집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척 살아왔지만 지은호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지은호는 대학 선배였던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있죠. 이지혁이 오히려 지은호를 좋아하게 됐고 지은호가 위험해질수록 이지혁은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밤 회사에서 보고를 받다가 은호 부사장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는데요. 그 호칭이 지은호를 가리키는 말처럼 이어지는 걸 듣는 순간 이지혁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은호가 부사장? 말이 안 맞았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 인테리어 일을 병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 은호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돌아다니고 고성희와 연결된 이야기가 나오자 이지혁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이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뒷조사 같은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부탁했는데요. 아버지 사람 하나 좀 알아봐야겠어요. 이상철은 바로 물었습니다. 누구? 이지혁은 망설였습니다. 고성희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상철이 이상하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이지혁이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알아요? 이상철은 잠깐 말을 돌리려다 결국 낮게 말했는데요. 그 이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지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철이 고성희를 아는 것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이지혁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집안 깊숙한 곳까지 연결된 일이라고요. 그 사이 지은호는 더 몰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식중독 소문으로 손님이 끊기기 시작했고 정순이는 밤마다 머리를 싸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강호는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에게 시비를 당하고 돌아와 소리쳤는데요. 누나, 어떤 새끼가 나보고 식중독 가게 아들이래. 지은호는 지강호의 분노를 달래주려다가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고성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자꾸 죄책감으로 굴절됐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는데요. 자정. 지은호는 그 한 단어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우진이가 진짜 사라지면 고성희는 나를 더 찢겠지. 우진이를 넘기면 우진은 다시 죽겠지. 어떤 선택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퇴근도 못하고 뛰어나왔는데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은 또렷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나한테 10억 줬어. 박성재의 눈이 확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급하게 덧붙였는데요.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야. 그때 우진이 간 이식 얘기가 나오고 병원비랑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은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돈이 상거래라는 고성의 말이 너무 싫었지만 현실에서 돈은 사람 목숨을 묶는 끈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끈을 잡았다가 손이 다 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 그 돈 증거 남았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 기록 메시지, 통화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듣고 결심한 듯 말했는데요. 그럼 그걸로 역으로 칠 수 있어. 고성희가 너한테 강요한 거, 협박한 거 다 묶어서. 지은호는 박성재의 눈빛에서 진짜 싸움을 보았습니다. 박성재는 금수저로 자랐지만 마음만큼은 지독하게 지은호 편에 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박성재도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집안 사람이었고 박진석은 박성재의 아버지였습니다. 박성재가 고성희를 치면 박성재는 자기 집도 치는 겁니다. 그때 이수빈이 등장했습니다. 이수빈은 현실적이고 부유한 결혼을 꿈꾸는 사람이지만 박성재와 사귀면서 이상하게도 사람의 선 같은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분위기를 읽었는데요. 지은호 씨,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감정 말고 증거예요. 지은호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해주면 오히려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이수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계산으로 움직여요. 그럼 우리도 계산으로 움직여야죠. 박성재는 이수빈을 바라봤는데요. 박성재는 이수빈이 늘 현실만 따지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지금 이수빈은 차갑게 현실을 말하면서도 지은호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지은호 씨 가게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작업일 가능성이 커요. CCTV, 구매 내역, 배달기사 동선 다 확인해요. 둘째, 10억은 뇌물이나 강요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셋째, 자정이라는 최후 통첩은 협박 정황이니까 녹취든 메시지든 확보해요. 지은호는 점점 숨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혼자 깜깜한 방에서 허우적대던 기분이 조금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한우진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계속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체크카드. 지은호는 자기 명의 체크카드가 정말 추적 차단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은행 앱을 켰는데요. 마지막 승인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눈이 확 커졌습니다. 자정이 되기도 전인데 카드가 이미 한 번 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은호가 모르는 지역에서요.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이가 움직였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승인 시간이 불과 몇 분 전이라는 겁니다. 지은호는 즉시 한우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한우진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은호야, 미안. 나 그냥 물 하나 샀어.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진아, 내가 뭘 했어? 카드 쓰지 말라고. 한우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은호야, 너도 알잖아. 내가 진짜로 사라지려면 어딘가에서 한 번은 흔적이 남아야 해. 지은호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한우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발자국만 쫓게 만들 거야. 그 사이에 너는 네 가족 챙겨.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한우진이 체크카드를 미끼로 쓴 겁니다. 고성이가 카드 사용 흔적으로 동선을 좁힐 거라고 계산하고 그 동선을 일부러 흘려서 고성의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시키려는 거죠. 지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우진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가해자의 방식까지 배우게 되거든요. 지은호는 그게 너무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한우진이 드디어 자기 인생으로 싸우기 시작한 것 같아 가슴이 저렸습니다. 지은호는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너 그러다 잡히면 어떡해. 너 혼자 영웅놀이 하지 마. 한우진은 낮게 웃었습니다. 영웅놀이 아니야. 난 그냥 너를 끌고 들어가기 싫어. 그 말이 지은호를 꺾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떨면서도 결국 한우진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나를 믿어. 네가 만든 흔적이 네 목줄이 되게 하지 않을게. 한우진은 잠깐 숨을 멈춘 뒤 응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그 응이 체념이 아니라 믿음처럼 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고성이도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집에서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척하지만 권력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말했는데요. 성재야, 집안일로 회사 흔들리면 안 된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고성이가 하는 짓은 집안일이에요? 범죄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마셨는데요. 그 태도가 더 섬뜩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향해 웃었습니다. 성재야, 넌 착해서 문제야.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지은호 같은 애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고.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진이는 물건 아니에요. 고성이는 박성재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너 이수빈이랑 사귀지? 그 애가 원하는 삶이 뭔지 알아? 안정이야. 안정. 내가 마음먹으면. 너도 그 애도 불안정해져. 박성재는 그 말에 순간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늘 이렇게 사람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사랑을 잡아당겨서 목줄로 만드는 사람이었죠.
같은 시간 이지혁도 움직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직접 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 지은호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지혁은 머리로 계산하고 가슴으로 후회하고 또다시 가슴으로 지은호를 걱정했는데요. 결국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지은호, 지금 어디야? 혼자 있지 마. 지은호는 답장을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끌어들이는 것 같아 더 이상 이지혁에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은호가 침묵할수록 이지혁은 더 확신했습니다. 지은호가 혼자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자정 10분 전 고성희가 마지막 통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차분했는데요. 지은호 선택해. 우진이 넘기면 네 가족은 살려줄게. 지은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지은호 마음이 또렷해졌습니다. 지은호는 말했는데요. 고성희 씨, 당신이 원하는 건 우진이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건 우진이가 가진 뭔가죠. 고성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침묵이 정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우진이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고성희의 약점이 담긴 열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우진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우진이 가진 열쇠를 회수하려는 거죠. 고성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똑똑하네. 그런데 똑똑해도 힘이 없으면 끝이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버텼던 방식은 하나였어요. 참는 거. 근데 이제는 안 참을게요. 고성희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내 엄마부터 망가질 거야. 지은호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지만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내가 먼저 증거 모을 거예요. 고성희의 숨소리가 아주 잠깐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흔들림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들키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자정이 딱 되는 순간 예상과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고성의 사람이 우진을 잡으러 간 곳에 한우진이 없었습니다. 대신 체크카드 사용 흔적이 남긴 동선 끝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과 편의점 영수증만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한우진이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걸요. 고성희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호. 고성희는 지은호 이름을 씹어뱉듯이 불렀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우진이 아니라 지은호를 먼저 부숴야 한다고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은호를 부르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흘러나왔는데요. 은호 부사장님.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회사에 지은호 정체를 던진 겁니다. 지은호는 급히 그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래요? 상대는 당황해서 말했는데요. 아니, 어제 누가 오셔서요? 어머니, 아니, 그분이요. 고성의 대표님이.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고성희가 회사까지 들어와 지은호를 은호 부사장으로 찍어버린 겁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려 한다는 것을요. 지은호가 카페 매니저로 조용히 살 수 없게 만들고 부사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사람들의 입에 올려서 비난과 의심과 소문을 한꺼번에 덮어 씌우려는 거죠. 그때 한 직원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실례지만요. 아까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서요.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는데요. 그분이 은호는 내 딸이다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내 딸. 고성희가 그 말을 회사에서 했다는 건 이제 개인 협박이 아니라 공식 선언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유라는 없어라고 그렇게 지워버리려 했는데 고성희는 오히려 내 딸이라는 말로 지은호를 잡아챘습니다. 지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더 끔찍한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그 직원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설마 그분이 부사장님 생모냐고요.
그 질문이 공기처럼 퍼지는 순간 지은호의 삶은 또 하나의 문 앞에 섰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모. 그 단어는 지은호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정순이는 엄마였고 정순이만 엄마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그 단어 하나로 정순이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정순이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자고 했는데요. 정순이는 젓가락을 들다가도 자꾸 멈췄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니? 지은호는 웃으려 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런데 정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고성이가 또 왔지.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밥그릇만 바라봤는데요. 나한테 당신이 진짜 엄마 맞냐고 묻더라.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속이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흔드는 게 아니라 정순이를 먼저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흔들리면 지은호가 무너진다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요. 지은호는 정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엄마는 엄마야. 정순이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맺혔는데요. 근데 은호야, 세상이 그런 걸로 사람을 찢잖아.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고성이가 던진 생모라는 단어를 피하지 않겠다고요. 피하면 도망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면 고성이는 더 몰아붙일 거니까요. 같은 시간 박영란은 자기 웹툰 원고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우진에게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라고 말했었죠. 이제 그 말은 우진에게만이 아니라 박영란 자신에게도 해당됐습니다. 박영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엄마 고성의 편에 남으면 나는 안전해. 근데 그 안전이 누구의 피 위에 세워진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박영란은 원고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엄마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었다. 박영란은 자신이 그 문장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엄마 고성이가 어떤 짓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떨렸는데요. 그래도 박영란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박영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한편이 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게 너무 낯설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 앞에 나타납니다. 이지혁은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 드러나 있었는데요. 지은호,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더 가까이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건 고성이가 아니라 너가 혼자 무너지면서도 아무한테도 손 내밀지 않는 거야.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지혁이 지은호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사랑이 위로가 아니라 약점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지혁 선배, 나 지금 누구한테도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같이 불안하면 돼. 그 말이 지은호를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은호는 지금까지 늘 혼자 불안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그 불안 속으로 같이 들어오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우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짧았는데요. 은호야, 나 부산 아니야. 지은호는 손이 굳었습니다. 부산이 아니라고? 고성이가 부산 동호 종합병원까지 뒤졌는데 우진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한우진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확실한 통제를 할 수 없는 곳으로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 지은호조차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제발. 한우진은 답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공백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우진이 잡힌 건지 아니면 더 깊게 숨은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바로 그때 박성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재 목소리가 갈라졌는데요. 지은호, 큰일이야. 우리 집에서 고성이가 한유라 이름을 꺼냈어.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유라. 지은호가 지워버리려고 했던 이름입니다. 박성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앞에서 말했어. 한유라가 돌아와야 판이 완성된다고. 지은호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고성이가 한유라를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움직일 카드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유라는 없어라고 말했는데 고성이는 한유라가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둘 다 반만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고성이가 원하는 건 우진이 아니라 한유라라는 이름이 가진 어떤 기록, 어떤 관계, 어떤 권력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의 끝에는 지은호 자신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새벽 혼자 밖으로 나왔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은호야. 한유라는 없어. 우진이도 나도 그냥 우리 인생이면 돼.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번호도 없는 발신자였는데요. 은호 부사장님 내일 9시. 출생기록 원본이 움직입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출생기록 원본.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연결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고성희의 협박, 10억, 우진의 실종, 회사의 은호 부사장 호칭, 생모 의심, 그리고 한유라라는 이름까지요.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정순이가 찢기고 지강호가 부서지고 한우진이 다시 끌려갑니다.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만든 판 위에서 살려면 판 자체를 뒤집어야 합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혁 선배, 내일 같이 가주세요. 이지혁은 거의 바로 답장을 했는데요. 어디든. 그 짧은 답장이 지은호의 가슴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에게도 보냈습니다. 내일 9시. 출생기록 원본. 박성재는 한참 뒤에 답했는데요. 고성이를 끝내자. 지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우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혈연을 의식하는 순간 그 사람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 지은호는 그 문장을 다시 붙잡았는데요.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싸우기 위해 붙잡았습니다. 혈연이든 기록이든 이름이든 그걸 고성희의 무기로 두면 평생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진실로 꺼내서 빛에 올려놓으면 고성희의 그림자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9시에 움직인다는 출생기록 원본이 지은호를 살릴 열쇠일지 아니면 고성이가 준비한 더 큰 함정일지요. 더 무서운 건 그 기록이 열리는 순간 지은호가 믿었던 엄마 정순이의 자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고성이가 놓칠 리가 없다는 것도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한우진은 이미 서울로 들어갔다.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진은 부산도 아니고 서울로 들어갔다고요? 그럼 지금 고성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위험한 곳에 우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아, 너 대체 무슨 결심을 한 거야? 지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우진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우진이 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돌아와서 고성희가 숨긴 판을 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리는 것. 그게 가능해지는 순간 고성희는 지은호 가족만 망치는 게 아니라 박진석 집안과 회사까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더 조급해졌고 더 잔인해졌습니다. 내일 9시 출생기록 원본이 움직입니다. 그 자리에는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와 이수빈, 박영나와 이지환, 그리고 고성희가 얽힐 수밖에 없는데요.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누구를 진짜로 지키는지 그 경계가 완전히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이 뒤집히는 순간 한유라는 정말로 없는 이름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숨겨온 이름인지 드디어 실루엣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